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오늘은 고구머핀 미래시 2차 멜로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 서버에 출시는 안 되었고, 중국 서버에 출시된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게시판을 참고한 거, 그 다음에 중국 서버에 이제 4차 유저들하고 5차 유저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리는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 직업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영상 더보기에 있는 타임라인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은 자료에 글로벌 서버 유저분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자료를 같이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장을 한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어로 정리된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 영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에 잠깐 화면 멈추셨다가 스크린샷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네이버 카페 모론타님이 정리를 한번 해서 올려주셨는데, 중국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가 좀 빠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스크린샷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4차 44레벨이 되고 68-21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나면은 2차 멜로몬이 오픈이 됩니다. 이때 동시에 확률업, 우리 이제 한국 서버로는 소원 리스트라고 하죠. 확률업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동시에 조각 환전 이벤트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조각 환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차 멜로몬 중에 가장 많은 멜로몬 조각을 가진 것을 기준으로 2차 멜로몬 조각 선택 상자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 계산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탭을 누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나오는데, 추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뽑았던 레전드 멜로몬 퍼즐 조각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2차 멜로몬 소환권을 보상을 해줍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레전드 멜로몬 퍼즐 2종 각각 20개 획득, 30개 획득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주고, 3종에 대해서, 4종에 대해서, 5종, 6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멜로몬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레전드 멜로몬을 얼마나 많이 뽑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영어 자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잠깐 보여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스크린샷을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가 좀 많은데, 우선 중국 서버에 예전에 이제 올라왔었던 공지사항에 대해서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면 앞에서 이제 거의 다 봤던 건데, 우리가 기존에 1차 때는 이 멜로몬을 소환할 때 현악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2세대 멜로몬은 소환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악기를 모아두셔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차 멜로몬 조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멜로몬 조각 선택 상자를 받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멜로몬 퍼즐 조각을 최대 170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우리가 레전드 멜로몬을 얼마나 뽑았느냐에 따라서 최대 2차 멜로몬 소환 종을 227개를 보너스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영어 버전이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2차 멜로몬 소환 상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제 화면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멜로몬 본체가 기본적으로 조각이 5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멜로몬별 등급 변환 수량, 그래서 우리가 멜로몬 성급업을 해놓는데 필요한 이제 들어가는 수량이 있고, 그 다음 특수 스킬에다가 사용하는 조각이 있고, 인벤토리에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멜로몬 조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총 100개였는데 데몬독을 지금까지 제일 많이 뽑았고, 우선 본체가 5개를 가지고 있고 성급 변환을 초기화 버튼을 눌러보면은 몇 개가 지금 사용이 됐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40개,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각은 25개, 그 다음 특별 스킬도 초기화 버튼을 눌러보면은 지금 현재 몇 개 사용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저는 30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더하면은 저는 지금 총 100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이고요. 스크린샷 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 공지사항의 내용을 표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1차 멜로몬 조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2차 멜로몬 상자를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멜로몬 조각 선택 상자는 하나에 5개씩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멜로몬 조각을 결과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데몬독 조각이 100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95번째 상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멜로몬 누적, 이제 2차 멜로몬 조각 선택 상자를 16개를 받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5개씩 곱해가지고 2차 멜로몬 조각을 80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게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75개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2차 멜로몬 조각 5개는 우리 2차 멜로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외를 하고, 여기까지는 조각 5개당 5개를 줍니다, 보상을.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각 10개당 5개를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최대 275개의 1차 멜로몬 조각이 있었다면 170개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 멜로몬 조각이 아직 75개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지금 기회에 다이아를 써서 1차 멜로몬 조각을 조금 더 뽑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건 보상인데, 보상을 해주는 건데 1차 멜로몬 조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멜로몬 조각이 75개는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뽑아주시는 게 이득이겠죠. 더 많아도 좋겠지만 여기서부터는 10조각에 이제 5조각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데몬독은 어차피 이후로도 쭉 쓰기 때문에 데몬독을 뽑는 거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픽업이 없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의 선택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이 가장 좋은 거는 75개 조각까지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 버전이고, 다음 2차 멜로몬. 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미래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에요. 2차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총 5마리가 나옵니다. 고양이, 여우, 개구리, 토끼,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디자인이 제일 잘 뽑혔다는 투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2차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1차 멜로몬이랑 좀 다르게 힐러랑 탱커, 그리고 이제 파티 보조 효과 위주로 조금 옵션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작게 써져 있는 글씨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궁극 스킬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이 뭐 각성 스킬이라고도 하고 궁극 스킬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씩 좀 보자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각성 기간 동안 더 많은 각성 충전 게이지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는 빨간 별 3성까지 올리고 나면은 무한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성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여우 같은 경우에는 10초 후에 각성을 종료하고 남은 시간에 따라 충전을 한다. 그래서 이 여우 같은 경우에는 빨간 별 3까지 올리고 나면은 20초에 한 번씩 각성을 해서 10초 동안 공격을 하는데, 이때 완전 엄청난 극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극딜용으로 여우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성 후 10초 동안 추가 피해량이 증가한다.
근데 대신 모든 데미지가 60% 상승이에요. 지금 보시면 다른 애들은 30% 상승, 30% 상승인데 여기는 60% 상승. 그래서 완전 초단기 데미지가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극딜을 하는 그런 캐릭터. 그 다음에 자, 토끼 같은 경우에는 탱커용인데 적을 도발하여 적이 아군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증가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데미지가 60% 증가를 하고, 시전했을 때 모든 적을 도발, 그리고 자신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적이 아군으로부터 받는 데미지가 8% 증가한다.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탱커 같은 경우에는 이 토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후반에 이제 뭐 최종전이라던가 절경이라던가 이런 파티에서 인기도가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는 힐러용입니다. 지속시간 동안 아군의 전체 공격력 상승, 그래서 가속이 30% 증가하고 모든 데미지가 30% 증가하고 각성시간 동안 아군 멤버의 공격력이 12% 상승한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힐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좀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겠고, 탱커는 토끼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이거는 파티용이죠. 그래서 개인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탱커나 힐러도 이 위쪽에 있는 3개의 멜로몬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파티 플레이가 주로 하는 탱커나 힐러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멜로몬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뒤에서는 이제 제가 그 특별 스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메인으로 어떤 거를 사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화면은 여러분들 스크린샷 해놨다가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버전입니다. 여기도 필요하신 분들 스크린샷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특별 스킬입니다. 특별 스킬도 조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로 인기가 있는 특별 스킬은 고양이랑 여우랑 토끼입니다. 고양이랑 여우는 여러분들이 메인을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토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특별 스킬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되고, 개구리하고 강아지 특별 스킬은 잘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고양이부터 한번 보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각성할 때마다 데미지가 추가로 3% 상승한다. 그래서 최대 4회 중첩이 된다. 그래서 각성 중에 다시 각성을 하면 데미지가 상승하는 스타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는 무한 각성을 하기 때문에 이 데미지 버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우 같은 경우에는 각성 시작, 종료 시 독립적인 피해 증가 효과를 얻으며, 그 다음에 효과량이 추가된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초 동안 8%가 증가한다. 효과가 중첩이 가능하다. 근데 몇 회 중첩이 된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중첩이 몇 번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좀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우 같은 경우에는 단기 데미지를 올리는 녀석이다. 근데 여우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여우를 특별 스킬로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15초마다 15초 동안 자신에게 공격력 증가 효과를 부여한다. 보시면은 15초 동안 랜덤으로 25에서 30 스택의 호르몬을 획득하고, 호르몬 스택당 공격력이 1.2% 상승한다. 지금은 레벨이 1이라서 1.2%인데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훨씬 높아지겠죠. 레벨 1 기준으로만 봐도 25스택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얼마나 올라가는 거죠? 32%가 올라가는 거고, 공격력이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력 증가 자체는 개구리 특별 스킬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끼는 모든 직업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제 특별 스킬인데, 대상이 잃은 생명력이 더 많을수록 증가량이 더 커진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블레이드 하운드의 특별 스킬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모든 데미지가 15% 증가하고, 대상이 감소한 HP 20%당 데미지가 상승하고 최대 4회 중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모두 사용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공격력이 계속 상승하며 아군이 받는 제어 효과 감소한다. 전투 진입 후 격려를 4스택을 획득하고 10초마다 추가로 격려를 하나씩 얻는데 스택당 2.2%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하면 8.8%를 상승을 하는 거고, 요게 10초마다 하나씩 올라가는데 추가 획득의 최대 스택은 아군 멤버 수의 2배를 넘지 못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경 같은데 비경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금방 끝나니까 절경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8스택까지 올라가는 거고, 최종전 같은 경우에는 12스택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잘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영어 버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우선 중국 서버 유저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4차까지만 정리를 했을 땐 되게 깔끔했는데 5차를 같이 넣고 나니까 조금 애매해졌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기준을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건 아니었는데 4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전 랭킹을 기준으로 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4차 전직은 레벨 60, 이제 4차 전직 레벨 60 기준에 최종전을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5차 같은 경우에는 5차 레벨 118에 악룡 드래곤 던전의 랭킹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차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데미지를 위한 세팅이에요. 4차는 약간은 파티 세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리어하고 이 프리스트 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4차가 이제 토끼를 아까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토끼 기사가 아무래도 많아요. 이게 이제 왜냐면 우리가 파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5차는 이제 우리가 드래곤 던전에서 드래곤 랭킹을 기준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높은 워리어를 기준으로 좀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파티 플레이를 이제 주로 하는 분들은 토끼 기사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워리어들 중에서 데미지를 조금 우선시하는 분들은 고양이를 좀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5개씩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유저 5명에 대해서, 상위 유저 5명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색깔로 빨간색이랑 파란색 박스를 쳐놓은 거는 이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합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워리어 4차는 토끼의 데몬독의 아이스벨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리어 5차는 데미지 위주로 보면은 고양이, 토끼, 데몬독, 고양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우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상위 5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메인은 고양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데미지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여우, 4차는 여우, 그 다음에 여우에다가 토끼랑 데몬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파티 위주로 하시는 분은 강아지를 쓰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브로 넣는 것도 데몬독이랑 공격력 올려주는 애들, 개구리랑 그 다음에 섀도우, 이렇게 해서 섀도우 크로까지 해가지고 공격력 위주로 조금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우리가 메인으로 키우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강아지로 갈지, 그러니까 이제 힐 세팅으로 갈지 아니면 딜 세팅으로 갈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약간 반반 나눠서 강아지를 뭐 빨간별 하나 정도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딜 세팅으로 넘어가서 가시던가, 뭐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프리스트 5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반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고양이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이제 서브 특별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토끼, 데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자, 영어 버전인데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직업 이름만 바꿔놨어요. 자, 다음 헌터 같은 경우에는 4차는 확실하게 여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별 스킬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여우, 토끼, 데몬도. 근데 이제 5차 넘어가면서 약간 반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고양이가 약간 더 우세해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아마도 여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4차 때 여우를 열심히 키워놓은 게 아까워가지고 여우를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고양이가 5차 때는 좀 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멜로몬은 무조건 헌터는 고양이 쓰세요, 여우 쓰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근데 4차도 당장 우리가 앞으로 2달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고 5차도 3차 멜로몬이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위주로 갈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악령 순위가 지금 3등이랑 4등은 또 여우니까 그냥 쭉 여우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섀도우를 보면 여기가 사실 더 애매하죠. 섀도우 4차는 올 여우인데 섀도우 5차는 올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여우하고 이 고양이의 차이는 여우는 우리가 수동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컨트롤을 잘 하면 고양이보다 데미지가 한 20%에서 40% 올라간다고 해요. 헌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헌터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된 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헌터도 그렇고 섀도우도 그렇고 여우랑 고양이에 대해서는 한번 잘 고민을 해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고양이로 가면 그냥 조금 우리가 수동 컨트롤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만 갈 수 있어서 좀 편할 것 같기도 한데 4차 때는 확실히 여우가 더 좋다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버전이고요. 자, 마지막 위저드는 다행히도 고양이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데미지 1등은 여우를 쓰고 계신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투력으로 좀 누르시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어쨌든 보시면은 4차도 대부분은 고양이, 5차도 대부분은 고양이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데미지가 그리 높진 않다는 거, 위저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그 중국 서버 유저분들은 어떤 세팅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예전에 4차 헌터 자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자동 범용해서 고양이 거의 무한각성이라서 자동이 가능하고, 이제 쿨타임 감소가 16% 이상이면 추가 딜이 가능하다. 자동 시에는 이런 순서로 사용한다. 여우 같은 경우에는 각성 지속이 10초가 되고 쿨 20초 기준으로 이제 풀 세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면, 쿨타임 감소 8%일 때 드래곤에서 자동을 사용하면 이 회수망월이라고 우리가 이제 폭발 데미지가 약 6번 정도 겹쳐서 전체 드래곤 시간에서 43% 정도 이제 중첩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전술 스킬을 잘 쓰게 되면 10번 이상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거의 20%에서 40% 정도 올라간다. 수동으로 잘 쓰게 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섀도우 제가 정리했던 자료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멜로몬 2차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는 고양이하고 이제 서브를 사용하고, 4차는 고양이가 좋고 5차는 고양이랑 여우가 비슷하다라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지금 보시면은 4차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랑 반대가 돼버렸죠. 설명에서는 4차에는 고양이 쓰고 5차에서는 고양이랑 여우 중에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4차는 여우를 많이 사용하고 5차는 거의 고양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고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따서 영어로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제 중국 게시판 번역본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게시글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거랑, 그 다음에 Q&A 부분을 좀 제가 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별로 좀 보자면 탱커랑 힐러 같은 경우에는 탱커는 토끼를 추천합니다. 이제 여기서 탱커는 딜탱이 아니라 그냥 순수 탱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 탱커 같은 경우에는 토끼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힐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추천을 합니다. 토끼 같은 경우에는 파티 기여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강아지도 팀 전체 공격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를 할 때는 이 토끼나 강아지를 끼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 빨간별 하나를 권장을 하는데, 이거는 빨간별 하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파티 버프를 여기는 좀 설명 이상한데, 빨간별 하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궁극 스킬을 더 자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개구리 2세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각성 효과가 초반에 10초 동안 폭발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특별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을 엄청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힐러한테는 가장 좋다고 평가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끼랑 강아지보다는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구리도 특별 스킬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강아지를 쓰는 분도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토끼하고 데몬독하고 그 다음에 여우나 고양이를 좀 많이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영어 버전입니다. 스크린샷 해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딜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스에서는 우리 고양이 각성의 고양이 특기가 장기전에서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는 버프 스택을 쌓는데 60초에서 80초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악몽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 전체 버프를 제거당하는 그런 이제 디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버프에 걸리면은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여우가 좋다고 하고, 여우는 어차피 20초마다 한 번씩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적이 지워져도 회복이 빠른 거죠. 고양이랑 여우를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가 스피드런, 극한 레이스, 시간이 짧은 던전 같은 경우에는 여우가 좋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고양이가 무난하다고 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이 각성 스킬을 썼을 때 치유량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각성 시 본인 힐량의 일부를 끌어올리지만 결국 팀 전체의 최종 치유가 50% 감소되는 페널티가 있어 힐러나 보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음.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미지가 30% 상승, 각성 기간 동안 매초 각성 충전량이 추가로 2.7% 상승, 치료 시 최종 치료 효과 50%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프리스트가 고양이를 메인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힐량이 50% 줄어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프리스트에 데미지를 넣고 싶은 분들은 절반 이상은 고양이를 사용을 합니다. 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로서는 고양이가 좋은데, 우리가 이제 힐을 할 때는 고양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4차 프리스트에서도 아예 고양이는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최종전 랭킹을 보면, 그리고 요 방금 그 자료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한 내용이고요. 스크린샷해서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진짜 찐막이에요. 자, Q&A 정리를 좀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구리 멜로몬이 과연 괜찮은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평가는 초반 이제 10초 동안 무적 플러스 원소 데미지 증가가 강력하지만 전체적으로 탱이나 힐이 주 멜로몬으로 쓰기에는 토끼 강아지가 더 낫다는 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특별 스킬 같은 경우에는 힐러 최종급으로 분류될 정도로 힐량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지만, 사실 힐량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컨텐츠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개구리 특별 스킬을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토끼 멜로몬. 자, 탱커로서 팀 데미지 증가 버프 제공이 워낙 좋아서 후반부에는 토끼 탱커가 아니면 파티를 구하기 힘들다는 식의 댓글이 많았지만, 적어도 한국 서버에서는 탱커가 워낙 없기 때문에 토끼를 끼든 데몬독을 끼든 그냥 탱커가 오면은 사실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반 비경이나 절경이 아니라 우리 이제 탑티어급 저 앞에서 우리 선발대 분들 계시잖아요. 선발대 분들 이제 절경 나오면 처음 클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최종전을 처음 클리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탱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토끼의 특기는 지금 특별 스킬이에요. 토끼 특별 스킬도 체력이 깎일수록 공격력이 증가하는 형태라서 딜러가 서버 특기로 채용하기도 함. 사실은 앞에 봐서 아시겠지만 토끼는 모든 직업이 공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강아지 멜로몬. 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힐 가속 공격 버프로 파티 안정성이 크게 올라서 순수 힐러에게 인기가 높음. 저도 아마 제 부캐리 힐러한테는 강아지를 줄 것 같기는 해요. 자, 특히 특별 스킬은 최상위 딜을 뽑기에는 부족하지만 파티 기여도가 상당함. 이거는 사실 저도 좀 고민인데 어차피 특별 스킬은 그때그때 조금씩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 봐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강아지 멜로몬을 메인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강아지 멜로몬 조각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특별 스킬 레벨을 올리기도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이랑 서브는 사실은 같이 가져가는 게 좀 좋기는 해요. 자, 다음 마지막 고양이하고 여우. 이제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양이는 장기전 안정성 면에서는 최고지만 각성시 최종 치유량 마이너스 50% 페널티로 인해서 힐러 직업이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여우는 20초마다 10초씩 강력한 버프를 일으켜서 버프가 지워지는 고난도 전투나 단시간 폭딜 상황에서는 탁월하다. 둘 다 붉은별 3 이상 돼야 특별 스킬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때문에 투자량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최소로 우리가 붉은별 1을 맞춰야 되는 거고 붉은별 3 이상 맞추면은 좋다는 겁니다. 더욱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영어 버전 GPT로 했더니 개구리랑 이 토끼랑 강아지랑 고양이랑 여우가 이렇게 나와주더라고요. 진작에 좀 나와주지.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멜로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최대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2차 멜로몬을 메인을 어떤 이제 멜로몬을 가지고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탱커를 하고 싶다면 토끼, 순수하게 힐러를 하고 싶다면 강아지, 그 다음에 위저드는 고양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탱커나 힐러들 중에 데미지를 조금 넣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고양이나 여우 중에 좀 고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헌터나 섀도우일 것 같아요. 당장 4차 전직에서 데미지를 잘 뽑고 싶으면 여우가 좋기는 한데 5차 전직을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고양이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5차 전직에서는 확실히 고양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4차 전직을 조금 편하게 데미지가 낮더라도 5차 전직 준비하는 마음으로 4차 전직에서도 자동으로 그냥 항상 고양이로 갈지, 데미지가 좀 낮게, 아니면은 4차 전직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우로 가고 여우를 최대한 5차 전직에서도 살려서 어떻게든 랭킹을 좀 유지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2차 멜로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